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1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아지가 죽고 난 후 3일 정도를 울던 M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시 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딘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강아지와 찍은 사진, 동영상을 보며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M은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나 봅니다. 물론 저 또한 7월 말에 저를 속이고 몸팔러 갔을 때부터 M과 같이 꿈꾸었던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밤새 노란물 마시고 놀던 M은 레이디 4명을 데리고 오전 5시 30분에 집을 났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으로 가서 한참 물건을 사서 5명이 5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근처에 있는 절에서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젖었었는데도 모두 무릎 꿇어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M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머지 레이디들의 무슨 간절함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행동에 공감하지는 못했지만 그 간절함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를 묻어준 공터 앞에 멈춰서 또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강아지의 죽음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가끔씩 혼자 사진 보며 우는 M을 보면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무척 답답했습니다. 폴리의 가게에 2달 전부터 태국에서 온 30대 초반의 아줌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3년 바에서 폴리의 가게 식구들과 우연히 만났는데 올 7월쯤부터 폴리의 가게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홍콩 사람이고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랍니다. 아이도 있는데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 본인의 얼굴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으나 이 친구는 돈이 무척 많았습니다. 8월 27일 파티룸에서 생일 잔치를 했었고 저도 거기에 초대를 받아 참석을 했었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파티룸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노래방 같은 공간에서 전용 DJ를 고용해서 말 그대로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곳입니다. 하룻밤 임대 비용이 1,000불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헬륨 가스통을 아예 구매를 해서 초대되어 오던 손님들에게 풍선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노란물, 맥주, 음료 그리고 안주들까지 싹 차려져 있는 아주 럭셔리한 놀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M은 풍선을 연이어 8개를 빨아댔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M은 갑자기 벽을 쳐다보며 어떤 손짓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 하던 모바일 게임을 벽을 쳐다보고 두 손을 움직이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결국 파티룸 화장실에서 토하고 그러다 쓰러졌고 경부요원에게 화장실 청소 비용 주고 겨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7월 말에 저를 속이고 몸을 팔러 에코투어를 간 것을 때 M이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없겠다고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M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었으니 말이죠. 아마 이런 일 때문이라도 M이 마담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말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M은 그 태국 아줌마를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M이 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M이 잘하는 태국어로 대화도 하고 또 그 아줌마는 나름 배울 만큼 배우기도 해서 영어도 곧잘 하고 둘이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여인이 태국으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대략 한국 돈 4억 정도 되는 돈을 횡령을 해서 라오스로 도망을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채권자와 사설 탐정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M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딱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강아지에 이어 두 번째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따르던 언니 같은 존재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M은 M만 쳐다보고 온 레이디들을 관리해야 하는 마담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았지만 또 손님이 몰리는 날은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레이디가 모자라는 날은 자기도 일을 나가면 안 되냐라는 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허락 안 할 것이라는 것을 M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이런 말을 하는 M에게 저의 처음의 마음과 다짐들 그리고 M과 하는 생활에 점점 실망감이 더해져 갔습니다. 이쯤에 저는 유튜브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그 일에 점점 재미를 느껴갔던 것 같습니다. 컨텐츠도 좀 더 다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모든 신경을 유튜브 글 쓰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M은 M대로 많지는 않지만 마담 일을 하며 조금씩 용돈을 벌었고 또 그렇게 생긴 돈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M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몸만 팔지 않았지 과거의 M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때쯤부터 한국 남자들과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훨씬 전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미 M의 페이스북에는 저와 같이 찍은 사진들이 벌써 삭제되고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작업을 하면 싱글이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M이 몸만 팔지 않았지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간 것을 저는 까맣게 몰랐고 방심했었습니다. 이 정도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M이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며 접속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니와 연애를 할 때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페이스북을 살펴봐야 그 여자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라오니의 페이스북에 나와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면 그건 연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조바심은 라오니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M은 겉으로는 활달했습니다. 저와 같이 멋있는 카페에도 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가려고 했으나 월요일 휴무라 들어가지 못했던 에이덴스 카페라는 곳도 갔었습니다. M은 잊어버렸지만 저는 잊지 않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마침 M이 그날 입은 옷은 제가 M을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분홍색 줄무늬가 있는 배꼽 티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 제 방에 M이 찾아왔을 때의 좋은 기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M도 이 옷을 좋아하나 봅니다. 제 다음에 만난 남자를 만나 데이트할 때도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일할 때 쓰던 초록색 선캡을 쓰고 에이덴스 카페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던 모습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고 정말 귀여웠던 생각이 듭니다. 돈은 생기고 거느리는 레이디들이 있으니 한 번씩 야시장으로 펍으로 단체로 놀러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M이 좋아했던 뚫리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M과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한 번 온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M과는 마지막으로 뚫리스에 와서 같이 술을 먹은 곳이 되었습니다. 밤 12시 30분 문을 닫을 때까지 열심히 마시며 춤추며 놀던 M과 레이디들은 술을 더 먹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어디 술집이 연곳이 있니? 라고 물으니 오스카 클럽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 오스카 클럽. 제 모든 트라우마의 시작점인 곳입니다. 그래, 가자. 너도 많이 놀고 싶었겠지. 그렇게 M과 저 아가씨 4명이 같이 오스카 클럽에 갔습니다. 같이 간 레이디 2명은 무슨 가루를 흡입하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M에게 너는 저거 안 먹냐? 라고 물으니 과거에 저거 마시고 거의 죽을 뻔해서 안 먹는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애들이 약 먹고 해롱거리고 토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막 사는구나. 저거에서 좋을 게 뭘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오빠 하던 순진해 보이는 레이디들이 클럽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노는지를 눈으로 목격하니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뒤숭생숭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디들과 연이 닿아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이라도 한다면,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만남을 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M이 맥주만 마시고 춤만 추고 노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M이 제가 사준 휴대폰으로 저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때가 2025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22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2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9월 13일 비엔티안의 메콩강이 범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비엔티안에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9월 초 중국 라오스 북부에 수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이 메콩강을 따라 비엔티안까지 내려와서 도시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불어난 메콩강을 보러 메콩강 강가로 나갔습니다. 메콩강 가를 따라 불어난 물이 물과 제방 밑 3m까지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군인, 학생, 공무원 등 많은 사람이 나와서 물이 흘러 넘칠 만한 곳을 모래 주머니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간 김에 모래 주머니 20개를 같이 날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M이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M은 쌀봉지 하나를 들고 홀리의 가게로 가서 수해 피해 복구단체에 기부물품을 모으러 갔다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개인주의 같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정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 M의 레이디 사업에는 3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는 M이 마담을 한다고 하니 이전에 M이 일했던 마담이 딴지를 거나 봅니다. 밥그릇 싸움이죠. 경찰에 신고를 하니 많이 하며 M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레이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말은 쉽게 해도 아가씨 장사라는 게 그냥 이 일을 했었다고 할 수 있는 아니었겠지요. 여러 번 경찰 등을 운운하며 본인의 힘든 마음 상태를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층에 5명의 아가씨들이 산다고 하니 집주인이 2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킵의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거 비용을 더 내라고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을 위해서 고심을 했으나 특별히 해결해야 될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방값을 그렇게 지불하고 나면 실제로 일을 하나 안 하나 남는 수익금이 별로 없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우리가 사는 방까지 레이디들 나눠 살게 하고 우리가 방을 따로 구해서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우리가 머무를 방을 알아보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디 하나와 그녀의 친구가 손님의 지갑에 손을 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레이디는 M의 친척 N이었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은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고요. 라오스에서 혹시 라오스 여자와 잠을 잘 일이 있으면 개인 소지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저의 방은 들락거리는 아가씨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복잡거렸습니다. 그러니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M의 이런 힘들어하는 상태를 제가 위로를 많이 못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알았다 하더라도 제3자이고 외국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M이 벌린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방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 또한 유튜브 컨텐츠 만드느라 그리고 새로 시작한 라이브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락거리는 레이디들이 단 한 번도 여자로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M의 친척이니 가족관계라 생각을 했었죠. 나머지는 M과 일을 하는 파트너라고 여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M과 사귀는 동안은 다른 여자와 잔 적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단 한 번이 없으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떳떳했습니다. 여자를 그리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M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그러니 제가 다른 여자 쳐다보는 것도 시기를 합니다. 정작 본인은 이미 수차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음에도 말입니다. 하루는 M의 사촌 N이 손님 물건 도난 사건에 연루되어 고생해서 힘내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키스를 실제로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M은 그런 저의 행동에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장난이었는데 라오스의 여자 아니 M은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속으로 제가 정말 딴 생각이 있었다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숨어서 나쁜 짓을 하지 왜 보는 앞에서 그럴까? 저 스스로 당당하니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입으로는 M을 보고 연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M은 계속 잔소리를 하며 소리를 지르며 저의 성질을 돋구는 것이었습니다. 장난을 한 후에 다시 집중해서 뭔가 글을 쓰고 있었는데 앉아있는 저의 입을 때리며 계속 저의 성질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2번 정도 그러면 될 텐데 그 시간이 무려 10분 이상 지속이 되니 저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야! 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한국말과 라오스말로 섞어가며 성질을 내었습니다. 별 일도 아닌 일도 그렇게 말이 많냐, 그리고 남자의 입을 왜 손으로 때리냐 등등의 화이였습니다. M은 청소를 하다가 말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있는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쓰레받기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M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생각과 행동이 극단적입니다.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9시에 집을 나간 M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M이 다른 남자와 잠을 잘 때 하던 행동인데 저는 화가 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M이 화가 났다고 다른 남자를 찾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거죠. M은 원래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데 한치의 끄리낌이 없는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M과 같이 9개월을 살면서 제가 많이 무감각해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밤늦게 옆에 있던 사촌 S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의 전화는 받지 않으니 말입니다. S가 하는 말이 M이 친구 집에 갔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친구는 모두 레이디들이고 대부분 제가 아는 아가씨들인데 또 다른 친구가 있다고 저는 의아해했지만 일단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 친구는 어디에 사냐고 물으니 멀리 산다고 합니다. 멀리 어디냐고 하니 비엔티안 기차역 근처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나오녀들이 실제로 딴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공통된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놀러 가며 2박 3일 이상 집에 못 올 때는 보통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곳이 고향집일 수도 있습니다.
M은 항상 몸팔러 갈 때 고향 집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혹은 어디냐고 정확하게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또 BNT 안에 있으나 하룻밤 정도 예박을 할 때는 친구 집이라고 하고, 그 친구 집은 보통 3장소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비엔티안 기차역 쪽이고, 두 번째는 태국 넘어가는 국경 쪽이고, 나머지는 공항 쪽이라고 합니다. 비엔티안 시내 기준으로 라오니아들이 멀다고 말하는 장소는 이 3군데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라오니아들은 친구를 만날 수는 있으나 친구 집에서 잠은 자지 않습니다. 만약에 잠을 잤다면 그 친구의 집은 호텔일 것이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때는 몰라서나 지금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M이 청소 도구를 집어 던지고 나갔던 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1층에 살던 저의 방으로 물이 역류를 해서 들이닥쳤습니다. 사촌에서와 또 다른 레이디 2명과 방으로 밀려드는 물을 밀어내고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M은 그때 페이스북과 연락을 주고받던 한국 남자의 숙소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장 하고 나서 방은 나갔지만 딱히 갈 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M은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로 채팅을 했던 상대 한국 남자가 마침 라오스에 1달 살이를 하러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오스에는 손에 돈 들고 호텔방 잡아놓고 라오니아를 찾는 한국 남자가 더글더글하니 하룻밤 잘 곳이 천지 널렸다는 것입니다. M은 평소에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제가 다른 여자 손을 잡으면 자기는 다른 남자와 잠을 잘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를 말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 M은 이 격언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에 M 본인이 했던 생각,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 방에 들이친 물처럼 M과 저의 라오스 동거 9개월의 생활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역류를 하고 있던 그날은 2024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현재 M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남자와 사랑이 시작한 날이라고 당당히 적혀 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같이요. 향후 이 이후의 15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3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3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도무지 멈출 생각 없이 비가 쏟아붓던 그날 새벽에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이찼던 물을 선풍기로 어느 정도 말렸으나 여전히 방안은 희귀한 냄새가 났습니다. 3월 중순부터 7월 말 2박으로 에코투어를 하러 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같이 떨어져 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을 쳐다보는 저의 마음은 더욱 심란했고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새벽녘에 잠이 들고 낮 12시쯤에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며 청소를 하며 M이 던져 부셔버린 쓰레받기처럼 내동댕이 쳐진 내 인생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녁쯤에 라오스에 온 구독자를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집에 들어오니 M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급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친구를 만나러 클럽에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클럽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클럽을 자주 가냐? 친구 집에서 자는 것은 맞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가는 그 클럽에 나도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따라 나서려고 했습니다. M은 소리를 아글아글 지르며 내가 같이 따라 나서면 영원히 클럽에 다니고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하긴 내가 M이 좋아하는 클럽 따라가서 먼 꼴을 보려고 라며
체념하고 M을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맞아진 퍼즐은 M은 그 한국 남자의 숙소에 간 것입니다. 집에 옷 갈아입으러 온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클럽에서 뭐하고 놀까? 오스카 클럽은 몇 번 가봤고 와컵이라는 데는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M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클럽에서 도대체 뭐하고 놀까? 하지만 실제로 M은 그날 한국에서 온 남자와 하룻밤에 3번씩 관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와컵이라는 데를 가기는 좀 그렇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M의 레이디 중 생리하느라 집에 쉬고 있는 레이디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너 오늘 어차피 일 못하니 나랑 같이 와컵에 한번 가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순진하게도 M이 비엔티엔에서 유명한 클럽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 혼자 생각을 했고 우연이라도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와컵에 밤늦게 도착하니까 앉을 자리는커녕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신을 빼놓을 만큼 음악 소리는 크고 말입니다. 거기서 우연히 후배를 만나 맥주 한두 캔 먹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레이디는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제가 거기서 헌팅을 할 것도 아니고 시끄럽고 번잡스러워 1시간 이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와컴은 수많은 한국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대부분 두루미 목이 되어 헌팅을 할 라오스녀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밤 12시 가까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는 택시 안에서 와컵에 갔었다. 너도 클럽에 간다니까 나도 한번 가봤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답글이 왔습니다. 그 답글은 정말 분노의 답글이었습니다. 제가 클럽에 갔다는 것에 분노를 했고 레이디와 같이 갔었다는데 분노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며 침대에 뒹굴면서도 클럽에 간 저를 비난합니다. 레이디가 생리라서 내가 딴짓을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욕 섞인 비난의 문자를 보내고 저와는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본 저 역시 화가 나더군요. 알고 있는 바대로 저는 클럽 가도 되고 나는 클럽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막대먹은 생각을 하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는 헤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처 슈퍼에서 파란색 비닐봉투 한 묶음을 싸서 M의 옷을 쌌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짐을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바깥에 그 봉투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M이 다른 남자 찾아가서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여러 번 관계를 하며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런 M의 행동을 다 지켜본 것처럼 이별을 결심했으니 말입니다. 확실히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가 봅니다. 그리고 방 바깥에 가득 M의 짐과 옷을 담은 비닐봉투 사진을 찍어서 M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던 M이 곧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런데 첫마디는 자기 짐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본인의 행동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만 비난을 합니다. 좀 있으니 2층 레이디 2명이 와서 M의 짐을 2층 방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날 밤에 M은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한국 남자가 붙들어서 돌아올 수가 없었겠지요. 오늘 제가 한 행동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찬찬히 생각해보면 제가 좀 과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또한 M이 많은 나를 속이고 몸을 판 것도 한두 번도 아닌데 친구와 논다고 집에 안 오는 이유 정도로 M과 헤어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M은 띄엄띄엄 1시간 혹은 2시간 만에 저의 메시지를 확인할 뿐 전화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한국 남자와 같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틀을 마음 졸이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의 전화는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니 문자로만 저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일단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오늘 밤 12시까지 오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 끝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결국 M은 밤 12시가 조금 지나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온 M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M이 클럽에서 술 먹고 풍선 불고 잠 안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노느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사실은 3박을 한국 남자와 관계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입니다. 저는 M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친구와 같이 클럽 다니는 거 맞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답니다. 파티룸에서 밤낮을 놀았답니다. 그런데 M은 클럽이나 파티룸에 가면 절대 평상 옷을 안 입습니다. 최대한 꾸미고 섹시한 버전으로 몸을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친구와 클럽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저는 M이 하는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M이 다른 한국 남자와 3박 가까운 시간을 같이 지내다 온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M과 사촌 S의 공동 거짓말에 제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중에 16일에는 사촌 S도 같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M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던 S도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M을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M이 제 곁을 떠날 것 같아서 더 깊숙이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인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또한 M의 거짓말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소부화와 늑대와 소년 이야기를 태국어로 번역해서 M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깨지면 그건 사랑할 수 없는 사이다. 다음부터는 제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M은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억지로 M의 입에서 커톳, 즉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M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거의 3일 만에 집에 들어온 M은 2층 방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2층 방에 M의 옷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M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3일 만에 집에 들어와서 2층에 가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제 침대에서 데리고 잤습니다. 오랜만에 M과 관계를 하고 M을 품에 꼭 품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잔 날이었습니다. M이 3일 동안 다른 남자의 품속에 잠을 잤던 것은 꿈에도 모르건 채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M은 3일 동안 10번이 넘는 관계를 다른 남자와 하고 왔으니 저와 같이 잠을 자기가 아마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던가 봅니다. 몸이야 M이 원래 하던 일이었으니 그건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M은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이때가 M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3일 만에 집에 돌아온 2024년 9월 17일 밤이었습니다. 24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오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깨알입니다. 라오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단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4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쩍 야유해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M은 어딘가가 이상합니다. 그 전까지 잘 되던 대화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있으나 M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M의 마담 일을 도와주려고 제가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갈 집도 보러 가자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레이디들 얘기를 해도 시건통합니다. 집 앞에 있는 국수집에 같이 가서 국수를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을 해라 해도 M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M은 계속 딴 생각,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한국에서 저를 만나러 오셔서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M이 쓰라고 화장품을 가지고 왔음에도 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별 후에 생각해보니 그 당시 M은 심각하게 내적으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본인의 마담 일도 손에 잡힐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머리와 생각이 온전히 딴 데 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첫 만남은 저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한국 남자의 숙소에 찾아갈 핑계거리만 찾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보고 있는 페이스북을 보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화를 내며 못 보게 하더라고요. 제가 M의 폰을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M은 2번 정도 더 외박을 했습니다. 항상 나갈 때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갑니다. 친구 폴리가 실연을 했다. 혹은 사촌 S를 데리고 파티에 갔다. 여자들만 모이기로 했다.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나갔다 하면 외박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도 M의 거짓말에 많이 지쳤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집중을 하느라 M의 신경의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중간중간 출연도 하고 뒤에서 춤도 추고 이전과 다름없이 즐겁게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출과 외박이 반복되는 어느 날 저는 전화도 받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외박을 했던 어느 하루에 정말 화를 냈습니다. 클럽에 가기는 가되 제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집에 와라. 그리고 중간중간 전화도 받고 연락을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보내며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할 거짓말만 하며 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외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M은 병든 병아리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잡니다. 삶이 심심해서 그런지 아파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클럽 간다고 나가지 않으면 집에서 드러누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갈등이 심각했겠지요. 제가 M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못해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온 시간이 10개월 가까이 되어서일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고는 싶으나 헤어질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라오스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양심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M이 거짓말을 잘하고 몸 파는 여자라서 그렇지 또 악독하거나 돈을 밝히는 여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사준 반지며 팔찌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나쁜 길로 들어서서 본인의 과거가 일반인이 아닌 점은 빼고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거짓말은 동남아 사람 아니 지금 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소위 기본 사용이니까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저의 지인이 라오스로 혼자 관광을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라오 골든 호텔의 방을 잡았답니다. 카지노를 좋아하는 이 지인과 저 M 그리고 사촌 S와 같이 라오스에 있는 카지노로 놀러 갔습니다. 지인은 열심히 카지노를 하고 나머지 3명은 안에 있기 답답해서 카지노 밖을 산책을 했습니다. 선선했던 바람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카지노 바깥 풍경 유튜브를 촬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M과 사촌 S는 둘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고 끼어들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을 만큼 말이죠. 아마도 M이 저 몰래 남자는 이야기를 사촌 언니에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갔고 M과 저는 그동안 좀 소원해졌던 둘 사이를 회복하느라 최선을 다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날이 M과 제가 같이 놀러간 마지막 날이었고 M과 제가 관계를 한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날 선배 지인은 카지노를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마지막 밤이니까 레이디 한 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지인은 집 앞 국수 가게에 있었습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갔습니다. M은 초저녁인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깊어서인지 굉장히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던 M을 깨워 M에게 레이디 한 명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은 2층 레이디에게 전화를 해서 레이디 한 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인이 어제처럼 카지노에 다녀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카지노에 레이디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합니다. 저는 M이 잠을 자니까 별말 안 하고 지인과 저 그리고 레이디 이렇게 3명이 대략 이동거리 포함해서 3시간 동안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디와 지인은 호텔로 가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잠에서 일어나 있던 M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레이디가 카지노에 같이 갔다고 말입니다. 저는 뭐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M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레이디를 데리고 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며칠을 또 몇 번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온 M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싸우기를 반복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그날 밤에 잠에 들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이드 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M에게 큰 일이 생깁니다. 작년부터 M을 따르던 오른팔과 같은 레이디 동생이 가방을 싸고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나가는데 집 앞 골목에서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촌까지 함께 모두 3명이 같이 짐을 싸서 나가는 것입니다. 5명의 레이디 중에 한 명 친척 가게였던 애는 도난 사건 이후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남은 5명 중 3명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M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청나게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믿었던 동생 같은 레이디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 레이디가 돈 한 푼도 없이 지난 8월에 ENT 안에 왔을 때 M이 얼마나 살뜰알뜰 챙겨주었었는데 M은 엄청나게 화를 내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M이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을 하고 하루 걸러 하루 집을 비우고 외박을 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집에는 저와 레이디들이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는 날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늘이는 레이디를 제대로 잘 챙기지 못했고 또 레이디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 먹을거리가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마담 밑으로 둥지를 옮긴 것이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M에게는 사촌언니 S와 어린 레이디 빠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M의 곁을 떠났고 사실상 이때가 마담 생활이 끝나는 때였습니다. 사실 이때가 M의 마음을 결정하는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2024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25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5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울며 불며 시래에 빠진 M을 겨우 달래고 잠을 재웠습니다. 저는 밤 늦게 공항에 가야 하니 그 전에 라이브 방송 간단하게 하고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국으로 가는 지인도 모시고 같이 공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이브를 하기 전에 잠깐 잠이 깬 M에게 오늘 잠깐 출연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잠을 자고 일어난 M이 잠깐 나왔는데 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카메라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한국 남자가 자신의 모습을 볼까봐 주저주저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9시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한국 가는 지인의 비행기가 조금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중에 문자가 옵니다. 사촌언니와 함께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으니 친구 만나 생일 파티에서 좀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쾌히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집에 일찍 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M은 생일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한국 남자를 만나 놀려고 간 것이겠지요. 아마도 어느 클럽에 갔을 겁니다. 사촌언니 S의 틱톡에
클럽에서 노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을 미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M은 밤 1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9시까지 M을 기다리다 살짝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손님과 10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벌써 55분이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호텔로 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행히 호텔과 집이 가까워서 1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님을 만나러 늦게 간 것이 15년 가이드 생활을 할 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고 M에게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집만 나가면 외박이 일수이고 통신 두절, 연락 두절이니 말입니다. 방비행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서 M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시에 집에 왔냐라고 물으니 9시 30분에 집에 왔다고 합니다. 사촌 언니는 6시에 온 것 같았는데 왜 내 방에 오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방에 있었거든요. M은 밤새 다른 남자와 놀고 왔으니 제 방에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화기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싸운 것이 아니니 비엔티안으로 내려가면 또 화해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M이 보내온 문자는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자기를 보살펴줘서 고마웠다는 말과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방 정리와 빨래를 해주겠다는 문자였습니다. 하루를 더 방비행에 머물고 비엔티엔으로 손님하고 내려왔습니다. 오후 2시에 마사지여서 마사지 집에 손님을 모셔놓고 마사지 가게가 마침 저의 집 앞에 있어서 혹시 M이 집에 있을까 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그러나 M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촌에서는 천연덕스럽게 M이 친구 만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사촌에서도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촌에서도 철저하게 M의 편에 서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저는 사촌에서에게 여러 번 더 속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 날에도 M은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저에게 오는 문자는 우리는 끝났다라는 류의 답만 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우리가 헤어지냐라고 따졌습니다. 아마 이때는 M이 다른 한 남자로 갈아타기로 결정을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즉 제가 비엔티안이 없을 때 완전히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M이 저와의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맨날 클럽 간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M을 말렸습니다. M이 저를 답답하게 생각해서 그런가라고 1층으로 내려놓은 짐을 다시 비닐봉투에 넣어서 2층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난번 3일 외박했을 때 M은 2층에 올려놓은 M 본인의 짐을 제 방으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옷만 하나씩 비닐봉지에서 꺼내 입고 제 방에 벗어놓는 식으로 옷을 하나씩 옮겼거든요. 2층에 M의 짐을 다시 올려두던 중에 2층의 레이디들이 방에서 못 보던 꽃다발 하나를 가 있었습니다. 레이디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꽃다발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흘려보냈던 꽃다발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제가 방비행에 일하러 갔을 때 한국 남자가 무릎 꿇고 꽃을 바치며 사랑 고백을 하던 그 꽃다발이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한 사람은 사촌 S고요. 저는 M과 그의 가족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던 멍청한 보구 남자였던 것입니다. 짐을 옮기던 중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3장의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왓앱으로 보내온 걸 보니까 저의 지인이거나 제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보내온 사진은 M과 한국 남자가 같이 부둥켜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M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 사진들을 업로드한 것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M이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꽤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죠. 15일 가까운 시간 클럽 간다, 친구 집 간다, 실연한 친구 위로하러 간다 등등 그 수많은 거짓말들의 종착역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모든 의문이 이 사진 3장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BNTN에는 새벽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클럽 말고는 없는데 새벽 2시, 3시에 술집에 앉아있는 사진을 보낼 때 제가 충분히 의심하고 거짓말인 것을 알아채서 했는데 초창기 그 수많은 거짓말에 속았음에도 저의 감각이 꽤나 둔해졌나 봅니다. 그만큼 M이 다른 남자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동안 M의 거짓말에도 분노가 끌어올랐기도 했지만 또 M에게 속았다는 것이, 배신당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M에게 그 3장 사진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너는 쓰레기야부터 시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걸려있던 M이 태국에서 가져온 사진 액자를 바깥 봉투에 던져버리고 또 그 사진도 보냈습니다. 당장 이 더러운 짐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M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바람 상대와 같이 있었는지 전화는 안 하더라고요. 문자로 페이스북에서 저를 차단했는데 이 사진은 어떻게 제가 보았는지 M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자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벌써 10며칠 전부터 9월 15일부터 만나고 있음에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딱 잡아떼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고도 말을 해줬습니다. 차라리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저와 확실히 이별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다른 남자를 만나든 까트이를 만나든 제 알바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뻔히 저와 같이 살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한국 사람인 제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M이 보내는 문자에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이 한국 남자가 한 달 살이를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희 집으로 올 계획이었었나 봅니다. 한 달 동안 한국 남자에게 먹을 만치 뽑아 먹고 말입니다. 처음에 M의 생각은 지금은 알고 있는 단어 바로 라오스의 끼 정도로 만날 계획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M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한국 남자에게 말하기를 M 자신은 직업은 마담이고 현재 한국 남자와 오래전에 헤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M이 저의 그늘에 살고 있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고 저와 헤어졌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방 하나조차도 M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도 속여야 했고 새로운 남자도 속여야 하니까 자신의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할 것이겠지요.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M이 감정적인 여자라 머리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감각대로 감정대로 사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끌리는 대로 거짓말하고 행동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2024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26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깨알입니다. 라오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6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M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은 끝까지 저를 속였으나 결국에는 들켜버렸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돌아올 다리가 저에게 들켜서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다반사인데 내가 너무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늦게 M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짐은 언제 가져갈 것이냐? 밖에 버렸던 너의 액자는 내가 다시 주워 놓았다. 일정 부분 화가 풀린 상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M은 고맙다는 답변과 함께 저와 둘이 찍은 사진을 하나 보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이야 엄청 많으니 여러 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왜 우리 둘의 사진이 필요하니?
지금의 남자에게 못할 짓이다. 그 남자에게 충실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목소리 들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잠깐 후에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보니 화장실이었습니다. 지금 남자는 뭐 하냐고 물으니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M과 나는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M이라고 M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부터 M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지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울면서 말을 하니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M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다시 온 문자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자신은 나쁜 여자니까 좋은 여자를 다시 만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M이 저와 같이 사는 동안 저를 속이지 않고 말을 했던 유일하게 진심이 담긴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자고 나니 어젯밤 잘 살아라고 말해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저를 오랜 기간 동안 속인 괘씸한 마음 말이죠. 그리고 M에게 지금의 남자는 너가 몸 파는 레이디였던 것을 아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했지만 M이 잘 되기보다는 새 남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 새로운 남자에게서 하루속히 버림을 받아 저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울며 불며 붙잡는 찌질하고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고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몸 파는 여자를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린 라오스 여자에게 빠져 허우적대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합니다. 이런 창피하고 처참한 상황은 앞으로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그러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M의 일로 정신줄을 놓고 허우적대고 있는 어느 오후에 구독자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이 없고 멘붕인 상태였지만 일전에 2번 만나 커피도 먹고 맥주도 같이 먹었던 구독자여서 할 수 없이 오후 5시에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대략 12일 전에 저와 M과 사촌언니 S 그리고 구독자 2분과 이렇게 5명이 함께 마크2에 가서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대 초반의 구독자가 사촌언니 S에게 꽂혔나 봅니다. 그래서 S를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담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 길게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류계 여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구독자는 이미 S에게 마음을 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들리지를 않는 것이지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화류계는 화류계입니다. 그러나 그 구독자님의 저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즈음 다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사이 핸드폰도 바꿔주고 같이 일주일 정도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님은 돈을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 줄 테니 S가 몸 파는 일을 그만두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하지만 S가 현직이 뭡니까? 그 세계에 발을 담그면 한 남자에게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거리에서 지켜보시고도 헛된 희망을 품으셨냐고 그 구독자님을 막 다그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S가 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마크2에서 만난 다른 구독자를 사랑한답니다.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레이디들이 살았던 저희 집 2층 방을 그 젊은 구독자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2층에 살고 있으니 그 구독자와 엮이고 싶어서 M과 헤어진 이후에도 5일가량을 제 방에 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촌 S에게 한 대답은 좋은 사람 찾지 말고
애써 너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로 소개시켜줄 수 없다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촌에서는 어디란 거 떠났습니다. 다음날 방에서 허탈한 마음으로 멍하니 유튜브 뒤적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지? M이 지금 만나는 남자의 후배라고 합니다. 대뜸 하는 말이 M의 전 남친이냐는 겁니다. 제 방에서 저의 셔츠를 입고 춤추고 놀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M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친구가 또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한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헤어진 전 여친의 영상을 왜 유튜브에 그대로 두냐고 하더라고요. M이 여친에서 전 여친이 된 지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멘붕 상태인데 이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잘 되었다 생각을 하며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M이 얼마나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대뜸 겁을 먹더라고요. 영상 지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서요. 제가 무슨 대꾸질을 할까봐 만나기 겁이 났나 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나는 장소는 그쪽이 정해라 하고 5시쯤에 BNT한 대박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밥도 못 먹고 다녔는지 허겁지겁 동태찌개를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맥주까지요.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 배도 고프지 않고 술은 원래 잘 안 먹으니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맥주까지 마시더라고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둘이 같이 먹었으니 식사 비용을 반반 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밥에는 손도 안 대고 맥주는 한 모금 딱 먹었습니다. 순간 한국에 있는 대학생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요즘 애들이 친구랑 밥을 먹어도 n분의 1을 한다고 하더니 내가 지금 이런 핏덩어리와 같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되었다 그러고 제가 산다고 하고 계산했습니다. 식당 안이 너무 시끄러워 야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헤어지면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왜 유튜브 영상을 안 지우냐. 라오스에서 그런 일로 신고당하면 큰일 치른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M에게 돈을 얼마씩 주었냐, 나이도 많은데 손녀 같은 여자랑 사귀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말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 저는 이미 양아치였고 쳐죽일 나쁜 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M이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과거의 남자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지 본인의 이별이 정당해지니 충분히 그리 말했을 거라 예상이 되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M의 새 남친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3번씩을 하는데 M이 전혀 거부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스 마크도 해줬다는 것입니다. 돈도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M과 M의 새 남친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M은 마담이지만 그전에는 상당 기간 몸을 파는 레이디였다. 하루에 3번 하는 것은 M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처음 만날 때도 똑같이 했다. 3번 하고 키스마크 만들어주고 팁도 안 받았다. 그게 M의 스타일이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맞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60이 넘고 그러지는 않았다. 하지만 M은 직업녀다. 그러니 나이 많은 내가 직업녀인 M을 지금까지 잘 데리고 살았다. M이 나를 속이고 집 나가서 당신의 선배를 만난 거다라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조금 더 M과 나의 관계를 설명을 하니까 M과의 추억팔이 들을 생각 없답니다. 이런 어린 친구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한없이 쪽팔리고 들을 생각도 없어 보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니 저를 붙잡습니다. 그럼 뭐가 듣고 싶어서 나를 만나냐라고 물었습니다. M의 새 남자가 친한 선배인데 너무 급하게 M과 사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돈을 물 쓰듯이 M에게 퍼붓고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M의 생일이 9월 26일이 맞냐고 하는 것입니다. M의 생일은 10월 13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M이 9월 26일이 자기 생일이라 하고 반지를 선물 받았다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9월 27일에 반지를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일을 하러 방비행에 갔었던 날이고
지금의 남자가 꽃다발을 바짝 갇힌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M이 자기 직업이 마담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담한 지는 한 달 좀 지났고 저와 10개월을 같이 지냈고 그전에는 몸을 파는 레이디였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9월 26일에 대판 싸웠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안 것은 이틀 전인 9월 29일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M이 정리가 다 안 됐는지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둘은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말을 했습니다.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 막 흥분이 되어서 증거 문자를 일부는 찾았으나 찾지 못한 문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머리도 아프고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서 집으로 향하며 조금 걸었습니다. 걸어가며 증거가 어디 있을 텐데 라며 핸드폰을 뒤지며 증거 문자를 찾았습니다. 어렵게 찾아서 캡처해서 보내니까 읽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차단했구나. 닉네임이 남아있어 집 근처에 사는 후배를 만나 교민방에 있는 그 친구의 카톡으로 증거사진 보내고 또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왜 차단을 하냐? 라며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비난을 조금 하고 증거된 사진 캡처를 보내면서 저 스스로 든 생각이 이 정도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상종할 일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영상 촬영을 하던 중에 보이스톡인가 왔는데 제가 촬영 중이기도 했고 통화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용기도 없고 겁도 많고 차단하는 것으로 삶을 산다면 뭐 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적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본인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나이 든 사람을 비난합니다. 살아봐라. 세월 금방 간다. 동시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젊은 라오스 여자와 사귈 때 항상 약점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당해도 싸다라며 자책을 하며 며칠 때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도 안 고프고 얼굴은 계속 뜨거워진 상태로 며칠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몸에 힘은 없으나 정신은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굉장한 배신감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M에게 버림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M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로 갈아탄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저의 잘못만 찾아 자책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27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7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도 멍청한 중년의 남자인 저는 M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를 못한 것이지요.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분을 삭히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M에게 제가 해준 약속은 10월이 되면 다시 일을 하니까 생활비로 팔았던 반지와 팔찌를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M이 제가 있음에도 저를 속이고 바람피고 딴 남자의 곁에 간 그런 M의 행동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제가 못해줬던 것만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아이텍몰에 가서 지난번에 팔았던 반지와 비슷한 것을 하나 사러 갔었습니다. 이것이 M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에 하나 M이 돌아온다면 금팔찌부터 채워주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오전에 일찍 갔더니 아이텍몰이 문도 열지 않았더라고요. 1층에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금은방 문을 열자마자 금팔찌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 전 6개월 만에 일을 나가서 팔찌 하나를 사고도 남을 돈은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사촌 S에게 M은 어디에 갔냐라고 물었습니다. 까빤이라고 합니다. 집에 갔다고 합니다.
라오스 여자가 거짓말을 할 때 깝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골집에 갔다는 거지요. 저는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S의 말은 M이 여권을 만들러 M의 어머니를 만나러 태국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저는 여권 만들려면 고향에 가야 하는구나 라고 혼자 착각을 하고 M이 고향집에 갔을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산 팔찌를 가지고 옆방에 사는 한국 사람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M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무작정 간 거죠. 지난 3월달,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딱 한 번 가본 M의 고향인데 그냥 감으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불산공원을 좀 지나서 좌회전해서 계속 달렸던 것만 기억이 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대들이 하는 철없는 호기를 부린 것입니다. 결론은 M의 고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M도 없었고 사촌 S의 가족도 없었고 길가 옆에 있는 미장원을 하는 이모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오토바이를 몰고 갔는지 죽을 뻔한 순간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를 오토바이로 1시간 만에 갔으니 말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느라 딴 범벅이 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그런 모습을 M의 고향집 배경으로 셀카 사진 2장을 찍어 M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다시 몰고 비엔티안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에서 비엔티안으로 돌아오는 라오스 시골의 풍경과 하늘은 왜 그리 아름다웠던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전화를 받으니까 대뜸 하는 말이 왜 남의 여자인 M에게 사진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누군지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저도 순간 열이 받아서 M이 왜 남의 여자냐, 네가 뺏어간 거지. 그리고 하고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몸 파는 여자와 사귀려고 하느냐. 사실 실제 표현은 이보다 더 나쁜 표현을 썼습니다. 창자로 시작하는 말을 썼습니다. 약 올리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어제 만난 후배에게서 M의 전말을 다 말했으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되었다 싶어서 계속 창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일부러 나열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찌질하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너도 별 수 없는 한국 남자구나. 이 정도 자극에 저렇게 흔들리니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상대방이 열받고 감정을 주체를 못해 속을 다 보여주니 제 의도대로 그 친구의 속을 잘 뒤집어 놓았다는 생각을 했고 잠깐이나마 통쾌했습니다. 둘 간의 마지막 대화는 욕을 하며 저를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더러 어디 살아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도 나와 같이 M에게 완전히 속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비행이 일하러 갔을 때 이 친구는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2층 레이디 방을 M이 자기 방이라고 소개를 시켰나 봅니다. 똑같은 집 1층이 저의 방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M은 저의 존재를 이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그날 이 친구는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으려면 2번 정도 만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비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못 사는 여자면 이런 문제는 남자가 해결을 해야지 모든 일을 결국 M에게 떠미룹니다. M이 본인의 짐을 가지러 제 집에 왔을 때도 이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5년 1월 설날 이 친구의 얼굴을 저희 집에서 한번 보게 됩니다. M이 새로 산 강아지를 맡기러 친구 방인 1층 2호방에 왔을 때 이 친구는 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그 집 1층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여전히 M은 제가 그 1층 4호방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1층 2호방에 서 있는 M을 헤어진 이후에 처음 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 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었겠죠. 한바탕 격정의 통화를 하고 집으로 거의 다 왔을 때쯤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중이라 대략 30분 후면 집에 도착하니까 그때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연락을 하니 M의 남친의 또 다른 친구랍니다. BNT 안에 여러 번 왔었고 어쩌고 저쩌고 누구를 알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친구가 너무 흥분을 해서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M을 사랑했으면 곱게 보내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 문자를 보내고 통화 녹음을 했던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에게 보내온 카톡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창니 뭐니 말씀을 하셔서 제 친구도 흥분했나 봅니다. 어르신에게 예의가 없는 친구는 아닌데 자기 애인을 욕하니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아무리 창나도 어르신의 옛 애인이고 친구의 현 애인이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유시고 친구도 모욕죄 사유시니 서로 감정 상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묻고 넘어가시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연배도 있으시고 라오스에 아시는 분도 많으시니 이런 일 소문나면 서로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죠 라고 답이 왔더라고요. 저는 다시 장문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간의 M의 성향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친구가 M을 버리면 M은 틀림없이 직업여의 세계로 간다.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된다. 만약 그럴 상황이면 연락을 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멍청한 저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M에게 집착을 하며 병신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친구의 답장은 하루에 천불을 주기로 했다. BNT 안에 복층집을 구했다. 각종 향 전신성 의약 호르몬 끊기로 했다. 다시 그 길로 빠지면 헤어진다라고 약속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 답변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이 2024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28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8편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도 졸리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2층 방에 있는 M의 모든 짐을 1층 제 방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꼼꼼히 M의 짐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M과 제가 같이 살던 머거컵까지 M의 것을 챙기고 또 챙겼습니다. 영에 헤어지면 M의 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짐을 완벽하게 쌌다고 생각한 저는 M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 마음과는 또 다른 말이 튀어나갑니다. 이 더러운 짐을 하루빨리 가져가라. 너가 몸 파는 여자였던 것을 너 남친은 아냐? 너 남친의 후배가 연락이 와서 너가 어떤 여자인지 다 말했다. 너는 1만 10명 거짓말이다. 라며 할 수 있는 비난은 다 했습니다.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차라리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으면 제가 악독하고 나쁜 놈이 되어야 나도 서로를 잊기가 훨씬 수월하니까요. 저도 M의 본심은 알고 있습니다. 홧김에 집을 나가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던 남자와 잠을 잤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남자가 올인을 하고 저에게 받지 못했던 돈이며 반지며 대시를 하니 어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욕심도 생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60대 전후를 상대했던 레이디였으니 얼마나 속이기가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간 제가 M을 살뜰히 보살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M은 잘 압니다. 오랜 기간 저를 속이고 나쁜 일을 하러 다녀도 제가 모두 참아준 사실도 알고요. 한 번은 밤 12시가 넘어서 풍선을 하고 싶어서 옆방의 클럽에서 한국
슈가데디 찾으러 다니는 레이디와 같이 집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못 갈리게 말리니 울고불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M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는 결혼을 안 했으니 부부가 아니다. 헤어질 때가 되면 라오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너는 나이가 많다. 젊은 여자의 길을 막지 마라. 라오스의 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운운하며 한국 남자를 공격합니다. 나이 많은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 여자와 헤어질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M의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해도 나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상실감만 더 커져갔습니다. 오전 11시쯤 여러 명의 사람이 저의 방으로 왔습니다. M의 고향집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M의 이모와 가족들에게 대접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가게에 얼른 가서 콜라 사서 얼음 사서 한 잔씩 부어드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콜라 한 모금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M이 그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미안함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만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되는 것은 라오스의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유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M의 짐을 옮기기 위해서 차가 필요해서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M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서 M이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에는 M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와서 짐 정리도 하고 저와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M은 여기 오지 말아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저에게 하는 말은 M과 헤어져도 너는 내 조카 사이야. 나중에 꼭 놀러와. 그리고 사촌 S에게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에게 할 말이 없고 상황이 애매하니 그냥 내뱉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M이 집에 짐을 찾으러 오기 전에 내가 빌려주었던 방값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달치 방값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너의 실체를 모두 너의 남친에게 말을 했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지울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답니다. 지금 얘기 중이랍니다. 아마도 M의 특유의 연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며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에 약한 한국 남자는 이런 모습에 잘 넘어갑니다. 그 한국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라오스에서 여자를 만나면 정상적인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 친구는 한국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M의 과거를 어떻게 숨길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M의 과거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지 못했겠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 중에 당당한 만남을 해라, 그런 당당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라는 취지의 컨텐츠가 아마도 이때의 상황이 생각이 나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짐을 찾으러 제 방에 온 M을 8일 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져 있었고 많이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M에게 대뜸 방값은 주었으니 2달치 전기세도 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기왕에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거 끝까지 찌질하게 풀었습니다. 새 남친이 돈을 많이 줬는지 가방에 끼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도 받고 짐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없게도 M의 가족들을 도와 M의 짐을 바깥에 서 있는 차에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날라줬습니다. 제가 이리도 멍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M과 저는 비공식적으로는 9월 27일에 헤어졌고 공식적으로는 10월 3일에 헤어졌습니다. M의 마음이 변한 건 그로부터 훨씬 전인 9월 15일이었고 말입니다. 2023년 11월 27일에 처음 만나서 2024년 9월 27일에 헤어진 것입니다. 딱 라오스 연애 10개월 만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M의 짐까지 빠진 방은 횡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M이 돌아오면 주려고 사두었던 팔찌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팔찌를 다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거라도 타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M과 밥 먹듯이 자주 갔던 M의 친구 폴리의 가게에 가서 저의 신세를 한탄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눈빛도 이미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M에게 한 달에 얼마씩 줬냐? 라오스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라오스 여자를 자기의 방에 들어 앉힐 때 처음으로 하는 약속이 바로 월 얼마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말입니다. 이날 이후로는 이 가게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M이 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이 친구들은 여전히 저와 SNS 친구로 맺어져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의 틱톡을 보니 M이 놀러와서 같이 신나게 틱톡 영상 찍으며 시간을 보냈던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9월 말 그 악몽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M과 신나게 춤추고 놀더라고요. 그게 라오스 사람들의 기본 멘탈인 것을 알게 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와 카톡을 주고받았던 그리고 중재하던 그 남자의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복층집도 구해주고 한 달에 1,000불씩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잘 되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고작 돈 1,000불에 사람을 버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M이 각종 향 정신성 음료들로 끊고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도 받았답니다. 제가 그렇게 말릴 때는 전혀 듣지를 않더니 M에게는 이 남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M이 과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본성이 바뀔 수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사람은 고쳐질 수 없다라고 개혁을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M과 제가 처음으로 같이 파티하기로 하고 어디서 할까를 고민한 지 얼마 전인데 나중에 M의 친구의 틱톡에서 M의 진짜 생일인 10월 13일에 M은 새로운 한국 남친과 M의 진짜 생일 파티를 하였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M의 손에는 전자담배가 들려져 있었고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온 손님은 모두 제가 아는 레이디들과 또 친구 폴리와 그 식당의 손님들이었습니다. 결국은 M은 라오스를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화주에 살고 있는 김치성을 가진 이 M의 남친이 바보는 아니었나 봅니다. 2025년 현재 M을 한국으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하루하루 힘겹게 외롭게 저의 마음 정리, 주변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캄보디아에서부터 오래 알고 지냈던 친한 형님을 만나서 저의 최근의 상황과 심경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형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같이 M을 만났을 때 M은 나이도 어리고 직업년대 내가 감당을 못할 줄 알았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지 라고 원망을 했더니 내가 M에게 빠져 정신 못 차리는데 너가 내 말을 듣니?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연애를 하실 때 진심으로 조언을 해줄 누군가는 한 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이서만 숨어서 연애를 하면 속닥속닥 재미야 있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또 탈이 났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와 조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을 들은 날이 2024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22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9편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M이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가고 나니 허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M과의 같이 지냈던 추억을 되새깁니다.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기록의 민족의 후예입니다. 특히나 역사를 좋아하는 저는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남겨진 문헌을 통해서 그 점들을 이어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을 이어서 하나의 물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때 분노의 타이핑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애담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0편의 분량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A4지 30장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쓰고 녹음을 하고 업로드 되는 동안 또 글을 쓰기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의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에 다 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연락을 하셨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몇 천만 원의 돈을 쓰고도 눈탱이 맞은 얘기, 배신당한 얘기, 대부분 저의 스토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비슷한 아픔과 처절한 이별을 하셨던 경험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분노의 글쓰기를 해서 올린 저의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비난도 있었죠. 지금은 2025년 2월 16일 밤 10시에 해킹을 당해서 그때 그 영상은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때 답글로 해주셨던 수많은 위로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답글들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답글이 있습니다. 버스는 지나가면 다시 온다. 실제로 M이 떠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의 아내가 캄보디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저랑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공이 심리학 아니면 정신과 의사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저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집어내어서 정말 상담료도 받지 않고 전문가적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나간 여인의 모든 흔적을 지우라는 것이었고 그 여인의 뒷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별 후에도 부지런히 M과의 결별 이유를 찾아 M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부지런히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M의 지인들의 SNS를 뒤적거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한 번씩 훅 올라오는 증세 이외에는 일상의 삶을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의 댓글은 M을 데리고 간 그 한국 남자에게 감사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M이 지금껏 저의 곁에 있었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여전히 젊은 라오스 아가씨, 그것도 몸을 파는 여자와 미래가 없이 모든 짐을 제 양 어깨에 메고 히히덕거리며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남친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아주 고마운 분이라는 것이죠. 듣고 보니 명언이었고 감사한 조언이었습니다. 금과 옥조 같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제 채널에 자주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었기는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었던 댓글은 오래전부터 라오스에 자주 여행 오시던 한 구독자님의 댓글이었습니다. 진작부터 M을 알고 있었다. 같이 에코투어를 했던 친구의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제가 M과 같이 살고 있으니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작에 보시고도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M에 살아온 인생 배적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라오스 살이, 라오스 여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직업녀였던 M과 살면서도 구독자들에게는 직업녀를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처절한 이별을 겪고 나니까 이 말은 구독자님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M의 거짓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M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라오스 여자, 특히
직업료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가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는 라오스의 젊은 여자들의 심리와 처한 환경, 그리고 관용적인 거짓말도 연구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글을 쓰며 저의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며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 남자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라오스 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맞추니 M과 같은 직업녀들이 쳐주길 나쁜 여자였지만 이런 문제는 다분히 한국 사람의 시각이었고 라오스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다반사구나. 그렇다면 한국의 남자, 특히 나이가 들고 외로운 남자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찾는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라오스에 오셔야 할까? 이때부터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정리한 것을 컨텐츠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다시 싹 정리를 해서 한남나여, 즉 한국 남자 라오스 여자라는 컨텐츠 35편을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나 라오스에서 새로운 만남, 연애를 생각하신다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정주행 하시고 라오스에서 연애 여자를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M의 절친인 미호모 폴리는 언젠가부터 도우너라는 애인과 사귀었습니다. 이 도우너라는 친구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남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우너는 영어도 곧잘하고 두 군데에서 투잡을 하며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저와 말이 잘 통하고 머리도 명석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가끔 못 견디게 M이 소식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M의 소식은 임신을 했었고 1월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되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나와 M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연민이었을까? 정이었을까? 저의 집착이었을까? 복잡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라오스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괴로웠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으나 행복했던 시간들 때문에 되려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한남나여 컨텐츠에 라오스 여자에게 빠져드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감을 통하여 지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인지를 하고 집중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심리학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제가 하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오감을 통해서 처음 느낄 수 있는데 시각, 눈에 보이는 거죠. 촉각, 만지는 거죠. 청각,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있으나 후각, 즉 라오스에는 특별한 냄새는 없다라고 글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M이 쉬지 않고 피어대는 전자담배 냄새였습니다. 이 전자담배는 라오스에서는 공식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비엔티엔, 방비엔 여기저기에서 살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서도 팔더라고요. 파일럿 파이프라는 중국 브랜드 전자담배가 거의 시장을 점유를 했습니다. 이 전자담배는 향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스 스트로베리, 딸기 맛이죠. 아이스 콜라, 콜라 맛, 콜라 캔디, 이건 또 뭐야? 포도 아이스 망고,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M은 위자드 오브 오즈의 향을 좋아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죠. 저는 민트 캔디 향을 좋아했습니다. M이 떠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저의 지저분한 방을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도중 침대 아래를 빗자루로 쓸어내니 M의 수많은 머리카락과 머리끈 그리고 무언가가 하나 굴러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좋아하던 전자담배 민트 캔디 맛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달짝지근하고 시원한 민트 캔디의 맛의 전자담배를 한 모금 피며 한참 동안 지난 추억에 빠져들었었습니다. 담배를 피며 눈을 감고 처음 만남부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의 M의 모습을 기억해 봤습니다. 2023년 11월 덴사반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해하며 삐바라고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오스 농담을 하던 모습, 제 방에 왔을 때 애인하자라고 한 저의 제안에 말없이 창문을 한참 쳐다보는 M의 뒷모습,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2NE1의 아퍼라는 노래를 부르던 모습, 레이디를 일을 하며 진상 손님을 만나 힘들어하며 제 방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던 모습, 저와 영상통화를 하며 춤을 추며 맛있게 간식 먹던 모습, 저를 속이고 몸팔러 갔다가 블루라곤에서 저와 맞닥뜨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던 모습, 핸드폰 반지 사줄 때 좋아하던 모습, 그리고 그때 했던 말, BNTN 시내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같이 행복해했던 10개월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지나간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녕입니다. 왼손잡이 M 안녕.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 깨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0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의 이별의 얘기를 들으시고 연락을 해오신 많은 구독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얼만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혼 소송할 때 이 소송을 왜 합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재산 분할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M과 10개월을 살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별하고 조금 지나니 저의 손익계산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찌질하다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당사자가 되어보면 떠난 여자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지출에 대한 정산을 대부분 하십니다. 여자는 떠나도 돈은 제 곁에 남아 있는데 나를 떠난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둘이 살면서 한 달에 생활비와 용돈 정도로 $1,000에서 $1,500 정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1,000불이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월에 평균 1,000불로 잡겠습니다. 그 중에 혼자 있으나 둘이 있으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집 임대료와 기타 세금 $200를 빼면 $800, 그걸 둘로 나누면 400불, 10개월이면 4,000불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초창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선물 있죠. 저도 휴대폰 사주는 보고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인가? 대략 $1,200에서 $1,300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반지와 팔찌 하나씩 사줬는데 작년 8월에 그 친구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팔아서 생활비 썼습니다. 그러니 그건 지출로 잡으면 안 되겠지요. 강아지도 사실 저는 강아지 별로인데 하도 외로워해서 한 마리를 샀습니다. 강아지 샀던 가격과 병원비, 예방주사, 사료 모두 합해서 한 1,000불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가 있는 동안 저도 좋았고 즐거웠으니 이 돈은 지출해서 재배를 해야겠지요. 결국 제가 M과 같이 10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모두 합해서 5,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개월에 5,200불을 썼으면 한 달에 520불, 얼마 안 되죠. 그럼 그 친구가 나와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의 지출은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환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잠자리 비용입니다. 정확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있었고 3번도 있으니 대략 그 정도. 그럼 지급료와 자는 가격을 네트가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400불 정도 됩니다. 같이 살았고 사랑했던 여자를 이런 식으로 돈으로 환산해도 되냐고 비난하실지는 모르겠으나 M은 원래 그쪽 출신이니까 마음에 전혀 그립김은 없습니다. 10개월이면 4,000불이 되네요. 여자와 같이 살면 일반적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은 비용을 산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M이 10개월 즉 300일 동안 밥한 것은 10회 미만, 청소한 것도 10회 미만, 빨래한 것은 거의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M의 가정생활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를 도와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되려 제가 청구를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먹을 때 밥숟가락 하나 더 얹었고 제가 빨래 돌릴 때 세탁기에 같이 넣었던 것, 이렇게 본다면 대략 10개월 동안 50차례 정도 설거지 해준 것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저의 라오스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개인 교사 수준이었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은 스타일이라 궁금한 게 있으면 팥살라오 맨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즉 이건 라오스 말로 뭐라고 그래?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답을 해준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이득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24시간 교습에 하루 10불, 즉 한 달 300불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개월이면 3,000불입니다. 그리고 M의 많은 친구들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라오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삐마이의 현지인들과 같이 보낸 라오스 설날, 광란에 물 뿌리기 3일, 각종 카드 게임, 이름은 알지 못하나 한국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음식들, 아름다운 카페, 맛집, 라오스 시골까지 말하자면 정말 많은 것을 소개해 주었고 설명해 주었고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나는 것은 라오스의 성소수자들과의 만남이었고 짧았지만 직업녀들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와 삶과 정신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여친의 조그만 마마상 조직은 와해되었습니다. 전 여친 밑에서 일하던 친구들은 지금도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손님이 없거나 하면 연락이 옵니다. 이런 인적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한 1,000불 정도? 너무 적나요? 그럼 2,000불?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전 여친 M의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유튜브의 성장입니다. 2023년 12월 1월에 걸쳐 이 친구가 등장하는 영상 딱 3편 만들고 그때 저는 성수기라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등장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만들어 올렸으나 구독자가 200명밖에 되지 않았고 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리에 빠져서 5월달은 단 한 편도의 컨텐츠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어서 기왕에 일이 없고 논다면 이참에 라오스어 공부도 하고 라오스 역사도 공부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M의 도움을 받아서 탑10 라오스어 한 편에 10단어 혹은 문장을 넣어서 제작을 했는데 모두 64편 정도 됩니다. 모든 컨텐츠의 라오스 현지인 목소리는 M의 목소리입니다. 초반 몇 개 빼고요. 이 라오스어 배우기 컨텐츠를 만든 이후 구독자가 소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어의 구성이나 주제는 제가 정했으나 실제 발음과 라오스 뜻을 정리하고 가르쳐 준 현지인을 어디서 섭외를 했겠습니까? 물론 공짜로요. 이 친구의 공연이 정말 지대합니다. 그럼 M의 공헌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으나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0,000불은 넘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저희 구독자가 7,800명을 넘었고 곧 8,000명이 될 기세입니다. 올 연말이면 저의 목표는 2만 명이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마중물 같은 역할을 M이 해주었는데 정작 M은 지금 어디로 갔지요? 마지막으로 일을 할 때 피곤해 지쳤을 때나 사는 게 재미가 없을 때 유일하게 잘하는 것 틱톡 영상을 찍으며 저의 앞에서 춤을 추며 못하는 노래 부르며 저를 기쁘게 해주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제가 라오스어를 전혀 못할 때도 영상통화로도 춤을 춰주고 노래도 불러주며 마치 인간 비타민 혹은 바카스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일이 없던
4월부터 9월까지는 집에서 심심치 않게 저를 기쁘고 즐겁게 재롱도 피워줬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굳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엔터테인먼트로 한 달에 200불, 10개월에 2000불 정도 잡아도 모자랄 겁니다. 총라오 아가씨들이 술 부어주며 재롱을 보며 같이 즐거낸데도 그 정도 이상의 돈이 들겠지요. 저는 이 친구 만난 이후로는 M이 없을 때 술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달 200불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특히 일이 없었던 6개월의 시간 동안 거의 24시간을 저와 함께 지내주었습니다.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영화 보러 갈 때도, 친구 가게 놀러 갈 때도, 친구들의 생일 파티 7번을 갈 때도 역시 동행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300불, 10개월에 3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거짓말하고 저를 속이고 또 마지막에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것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M이 저에게 기여한 기여도를 전부 합하면 2만 불 정도 됩니다. 2만 1000불. 더하기 빼기 하니까 저한테 한 기여도는 2만 불에서 제가 쓰지 않아도 되었을 돈 5200불을 빼면 대략 15,000불 정도의 이득을 주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겠죠. 하지만 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항목을 나눠서 정리해보니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 제가 사주었던 반지와 팔찌까지 팔아서 생활비에 보탠 이 어린 친구가 나이든 저를 떠나지 않고 버텨준 것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빚이 있습니다. M 때문에 성장한 저의 채널이었는데 이제 그 결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사는 동안 항상 입버럼처럼 농담했던 하시바십, 킁킁, 즉 반으로 나누면 1년에서 2년 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저를 떠났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오롯이 자신의 몫이겠죠. 사실 유튜브를 만들 때 나를 믿어라. 내년이면 한 달에 1000불씩 너에게 줄 수 있다. 후내년이면 한 달에 3000불씩은 줄 수 있다.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없이 많은 말을 하였고 그때 여행 다니며 재미있게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M의 반응은 시군통했습니다. 결국 M은 대부분의 라오스 사람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의 즐거움과 이익을 따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다정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오지랖이라는 질환병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사람과 사람을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는 시점에 전 여친이 보낸 문자대로 우리는 정식 부부도 아니고 이제는 남이다라는 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아무리 정이 많아도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평가를 한 사람에게 줄 정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원망이나 미련이 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끝은 있습니다. 지금 그 뒤끝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에 대해서 비난하실 분은 비난하셔도 됩니다. 떠나간 사랑에 아직도 질척거리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쿨하지 못하라고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성향이 질척거리며 쿨하지 못하고 찌질할 수 있습니다. 50이 넘어서도 그런 단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그런 모습이 바로 접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으니 지적질 하셔도 제가 크게 바뀌는 일은 없겠죠. 혹시나 나이가 더 들면 라오스 찹쌀밭처럼 끈적거리는 성격이 조금 누그러지고 안남이처럼 불면 날아가 버리는 밭 같은 인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그리고 여전히 라오스 사람의 속마음은 탁한 가오삐약의 국물처럼 그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라오스 연애담 레이디 그녀 3부 30편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